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각 1시에 예정돼 있던 올 9월에 열릴 아이텍 국제 공모와 관련해 설명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기반본부를 맡고 있는 김자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텍의 초기 기획부터 프로그래밍까지 함께 해주고 계실, 그리고 올 9월까지 같이 고민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 옆에서부터 서울교대의 김병주 교수님, 네, 그리고 인컬처 컨설팅의 서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저희 진흥원으로서도 이런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설명회가 처음이어서 조금 어설픈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오늘은 라이브로 진행되는 만큼 궁금하신 부분 질문들도 실시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텍 프로그램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국제협력팀 담당자들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화면에서 계속 소개드리지는 어렵겠지만 양혜진 주인님, 김정현 주인님 함께 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목소리가 들리시더라도 예, 이 두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심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설명회를 한 1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데요.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1시간 내외에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상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오늘의 이 영상들이 조금 친절한 설명과 함께 가공이 돼서 유튜브나 저희 진흥원 플랫폼에서 언제든지 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몇 분이나 보고 계신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중순, 1월 말 정도부터 이제 아이텍에 관련된 국제 공모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그렇죠. 아르테 365를 통해서 또 문체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아이텍에 관련된 소개는 간헐적으로 국내 관계자들에게도 전달이 됐을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텍은 2012년부터 경년으로 각 국가를 순회하면서 열리는 행사고, 이제 올해 행사를 제5회 아이텍을 한국이 유치를 네. 했죠. 올림픽 유치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행사를 한국이 유치하게 됐고, 이제 그 파트너로서 진흥원이 함께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아이텍이 어떤 행사인지, 또 이게 진흥원이 그간 해왔던 국제 행사의 일환인 건지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영문으로나 국문으로나 조금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아이텍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고, 특히 지금은 이제 국제 공모가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 세션들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될 텐데, 그 주제, 행사 주제와 소주제에 대한 설명들을 또 한 세션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그 공모 단계에서 궁금한 것들, 이게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세션이 기획이 되는데, 그 공모 제안서를 쓰실 때 참고하실 만한 꿀팁을 네,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이텍은 이제 국제 예술 강사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민간에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시고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국제 행사, 또 다양한 시도와 활동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협력체인데요. 혹시 두 분 저희만큼이나 많이 아이텍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이게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또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오랜 기간 고민해 주셨는데, 아이텍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이 아이텍이라고 하는 대회는 이제 말 그대로 사실은 TA가 티칭 아티스트라는 말의 약자가 되겠죠. 그리고 컨퍼런스라서 얼핏 들으면 학술대회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 실천하시는 분들, 또 그거를 가지고 연구와 연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어젠다나 우리들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배우자 하는 데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특성은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소위 언컨퍼런싱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학술 컨퍼런스가 가지고 있는 학술대회나 이런 학술회가 가지고 있는 고루함, 딱딱함, 경직됨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의 모임, 그리고 그들이 같이 연대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관련된 주제를 통해서 심화하면서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예술 교육가,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또 사회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 연구자, 교사, 이런 관계자, 심지어는 이런 예술 교육과 관련된 일들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거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가들, 다양한 분들을 아우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행사가 아니라 좀 아시아 쪽에 다양한 예술 교육가들을 좀 우리가 널리 알리고 그분들한테서 또 우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이렇게 한국의 사고 방식으로는 어떤 국제 행사를 한다 했을 때는 조직을 만들고 주제를 정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의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일을 추진하는데, 이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부터 전문가들끼리 우리 이런 게 좀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예술 교육의 힘, 예술 교육가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얘기하고 환기시키고 이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정말 몇몇 전문가들의 열정과 의지로 벌써 5회째 거의 10년간 이렇게 진화 발전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도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텍이 처음에 왜 생겨났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한번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행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으로 벌어집니다라고 설명드리기보다는 왜, 지금 질문 주신 왜 이 아이텍이라는 것을 해왔나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오히려 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티칭 아티스트라는 명칭 또한 국가마다 사용하는 국가도 있고 사실 굉장히 생소한 국가도 있고, 아마 한국에서도 몇 개 지역의 전문가들만 알 뿐이지 일반인들한테 티칭 아티스트라고 하면 또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티칭 아티스트라는 말을 굳이 그냥 아티스트여도 되는데 굳이 티칭 아티스트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한 데에는 아티스트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게 하는 경험적인 방식을 과정으로서 좀 조력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예술가들의 활동을 좀 더 조명해서 그 영역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명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만든 이제 그 근간은 링컨 센터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기관을 중심으로 좀 오랜 역사가 됐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에서 명칭만 안 가졌을 뿐이지 그런 활동을 해온 예술가들은 많으니, 우리 연대를 해서 이런 활동들이 이미 있는 활동들을 서로 인지하게 해주고, 또 서로 좀 미흡하거나 좀 목말랐던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시조세라고 하는데 뭐 스코틀랜드에도 계시고 호주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는 이 앞세대의 티칭 아티스트 분들이 모여서 이런 컨퍼런스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한 모인 사람들이 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회와 4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2회가 달랐고 4회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어야 하는가 보다는 우리가 왜 모였나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0명 정도 안팎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우리가 같이 정의를 해야 되면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회 때는 티칭 아티스트가 뭐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티칭 아티스트라고 하려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브레인스토밍하고 다시 모이고 이런 굉장히 유연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연차를 거듭하면서 4회차에 가서는 조금 더 조직화된 좀 워크숍, 컨퍼런스, 이게 조금 더 구획된 이런 양상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아이텍이 이래야 돼 라고 정의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맥락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3회하고 4회 행사를 참석했었는데 3회 그 스코틀랜드에서 있을 때는 제목이나 어떤 타이틀에 티칭 아티스트라는 용어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소셜 인게이지드 아티스트 뭐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세션 발표를 보고 저는 이제 한국의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접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왔는데 그런 사회와 접점을 만들어가는 그냥 예술 작업들이 세션에서 발제가 돼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뭐 이런 또 질문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 주신 것처럼 교수님도 2회 저도 2회와 4회 같이 같이 다녀오셨었나요? 네, 그 예. 호주하고 뉴욕에서 있었던 맞습니다. 행사에 참석하셨을 텐데 아마 이 아이텍5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아까 딱딱한 학술 대회가 아니다, 일반적인 뭐 정부에서 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고 무슨 분위기에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전달해 주신다면 그 분위기, 행사의 컨셉이 잘 드러나는 분위기를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2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화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형태의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럼 그걸 하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지? 뭐 어떤 사람이 모여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층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2회에 저도 처음 갔었을 때는 다른 학술대와 매우 다르게 일단 오신 분들의 복장부터 연령대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쾌했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같이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움직이면서 전체 기조 발제라고 하죠. 흔히 키노트라고 하는 게 근엄하게 유명인이 와서 하고 막 열심히 받아 적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서서 어떤 활동이나 움직임이나 행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이미지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뉴욕 대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좀 더 진일보해서 키노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했던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중간중간에 아티스트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랩과 유사하게 시를 굉장히 빠른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거기에 공연처럼 우리가 흔히 락 콘서트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같이 나누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의 예술적인 특성들 그리고 그 예술적인 것들이 공유하고 있는 고민들 또 우리가 던져야 되는 화두들을 그렇게 몸으로 또는 예술적인 방식으로 나누는 거지 머리나 뭐 어떤 학술 논문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식을 깬다는 의미랍니다. 그리고 세션에서 흥미로웠던 거는 보통은 사례를 발표를 하면 우리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이제 마침표를 찍고 정리가 되는데 많은 경우 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특히 어떤 부분은 난 정말 이 문제를 안고 있는데 해결하고 싶어를 중심에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아티스트로부터 예술 교육기관의 장으로 갔는데 이 예술가 때 가졌던 이 패션과 열정과 뭔가 하고 싶었던 걸 기관에 갔을 때 메어져서 못하는 거 이걸 너희들이 나를 좀 도와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세션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발표자가 그래서 그런지 성찰의 방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 그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모두가 다 안에 예술가로서 살아오면서 예술 교육가로 또 활동을 하는 가운데에 뭔가 꽉 채워진 정답을 갖고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목마름이 있던 거예요. 내 얘기도 하고 싶고 나 잘하고 있어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얘기를 시작을 하면 모두의 성찰의 방이 되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오히려 많이 만족들을 하고 이 행사에 참여한 의의를 좀 찾아가시는 것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되게 생경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하나는 물론 이제 기조발제나 여러 세션이 있지만 동시다발 세션이 막 방마다 벌어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 세션을 이끄는 발제자든 뭐 퍼실리테이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발제하고 우리는 그냥 청중으로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n분의 1의 역할로 그 세션을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어떤 참가자
옵저버가 있는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호 교류하면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 분위기구나. 세션이 이제 그런 게 조금 특이하다고 생각이 됐고, 두 번째는 그 방마다 이루어지는 세션도 엄청나지만 그 방 밖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교류와 어떤 새로운 모색과 그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국제 행사나 워크숍을 하다 보면 뭐 네트워크 파티라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오신 분들이 함께 연결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만, 거기는 어쩌면 세션이 뭐 한 60% 그 세션 밖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로 정보나 의견이나 고민을 나누는 것도 또 그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도록 또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또 좀 다른 특성으로 느껴졌거든요. 예, 저도 되게 네. 공감하는 게, 저도 한국 사람이라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색한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얘네들 표현으로는 밍글링이라고 하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하다가 나중 되면 저 구석에서 혼자 사람들 구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일단 뭔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나를 알려야 되거나 내 작업에 대해서 잘 포장을 해야 되거나에 대한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뉴욕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했던 발제의 핵심은 제가 했던 티칭 아티스트로 했던 작업들이 실패한 사례 3가지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은 일반 학술대에서는 못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다들 와서 얘기해주고, 어떤 사람은 힘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질문을 던지고, 그 과정들이 정말로 서로 간에 연대를 맺거나 앞으로 오랜 친구가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원로에 해당하시는 우리 아이텍을 만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스승이나 의지할 수 있는 멘토 같은 역할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동안 많은 학술대회가 그들의 잔치처럼 우리가 느껴진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가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많은 예술 강사분들, 예술가들, 또 예술 교육가들이 하는 작업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우수한 면도 많고, 다만 그거를 이들의 언어나 또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번에 꼭 많은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대부분 저희가 이런 컨퍼런스나 행사에 가면 뭔가 정보, 네. 새로운 트렌드를 알아야지라는 관심으로 가시는 게 있는데, 굉장히 나와 함께 고민하고 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를 만난다라는 느낌이 또 이 행사의 특성, 컨셉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지 부분일 것 않을까 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네. 마음속의 일부분은 예술가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예술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갈래는 되게 사회나 이런 커뮤니티와 관련된 또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방향성과 특성이 결이 좀 달라요. 근데 큰 틀 안에서 보면 사실 같은 고민을 공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외롭고 나 잘하고 있는 거야, 혹은 나 이거 더 새로운 건 없는 거야를 고민할 때 모여서 위안받고 또 자극받고 또 계속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간 왜 제목이 실천가 대회냐. 티칭 아티스트는 사람을 일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의 명칭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례를 통해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례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례를 통해서 이 사람, 이걸 실행해 오고 고민해 오고 비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모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이 행사는 무엇이다로 좀 정의될 수 있는 그런 행사의 특징을 띠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국문의 행사명으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입에 잘 안 붙는다, 몇 번을 읽어야 이 의미와 행간을 읽을 수 있겠다 하실 정도로 아직은 조금 낯선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국제예술교육실천가 대회. 이제 저희 진흥원에서 주로 하는 행사나 이런 그 참여 대상들은 뭐 예술 강사, 문화예술교육 단체, 기획자, 그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전문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저희
저희가 이제 영문으로 사실 영문명 티칭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그 국제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 그 용어에 우리가 좀 얽매이지 말자. 어느 나라는 티칭 아티스트로 쓰고 어느 나라는 아트 에듀케이터로 쓰고 어느 나라는 소셜리 인게이지드 아티스트 굉장히 다 다른데 우리가 지향하거나 함께 하고자 하는 활동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용어에 갇혀서 자꾸 소위 답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제 그것을 국내에 소개할 때 저희도 오랜 기간 고민을 했지만 예. 문화예술 교육이 아닌 예술 교육 그리고 그냥 예술 교육가가 아닌 실천가라고 이제 오랜 수기의 과정도 대내외 전문가들과 회의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여기가 내가 가도 되는 행사인가? 라는 궁금증이 또 조금 해소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실천가라는 말을 도출했을 때는 여러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는 예술가, 예술 교육자 하면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래야만 여기에 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데 실천가는 내가 기획자일 수도 있고 교육자일 수도 있고 예술가일 수도 있지만 실천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실천가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예술 교육이 조금 더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진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술 강사의 사업과 이 브랜딩이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예술과 예술가, 예술 강사의 경계가 생겨버린 거죠.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사실 이 행사는 예술가면 되고 예술 강사면 안 되냐, 예술 강사면 되고 예술가면 안 되냐가 아니라 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든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랑 교감을 해서 어떤 상호작용이 의미 있는 예술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건 실천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희망도 저희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가, 예술 강사 경계가 이 행사를 계기로 조금 편해졌으면 좋겠다 서로가. 왜냐하면 뭐 동남아 같은 경우는 예술 교육 하면은 그냥 예술인데 왜 예술 교육이라고 나를 예술 교육가라고 칭하냐라고 할 정도로 명칭에 있어서 보편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이해와 좀 교감이 있는 명칭으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여전히 고민입니다. 네. 항상 저희가 어쨌든 이게 아이텍의 5번째 행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이거를 끌어가는 거고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들의 어떤 전통 또 그들이 가장 지향하는 어떤 가치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용어를 이제 예를 들면 영어로 했고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국문으로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우리말로는 어색하거나 이미 너무 쓰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생소하시더라도 모두를 아우를 수 있고 또 다양한 시각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실천관을 했고요. 그것도 대회가 붙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경연대회냐 콘테스트냐 그러시는데 뭐 한자로 그치면 클대자에 모일했자잖아요. 그냥. 정말로 대회가 예. 그런가요? 콩그레스의 개념은 다 같이 모이자예요. 그러니까 그 왜 모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 그리고 누가 모이는지.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크게 모이자라는 뜻을 전달하려다가 보니까 총회도 이상하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보면은 저희가 대회라는 말을 썼는데 너무 거기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리거나 넓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이텍5에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이런 사회와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가는 예술 작업을 하는 예술가 또 이미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이제 예술 교육가들일 텐데 그걸 협의에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제도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술 교육을 실천하고 실행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런 저희의 의지와 그런 초대가 좀 행사명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사실 이 공모 설명회를 드리는 이유도 1월 22일부터 저희가 국제공모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첫 경험이에요. 저희 진흥원에서 국제심포지엄을 하면 저희가 모든 리서치를 하고 발제자들을 개별적으로 컨택하고 섭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청중으로 오세요. 관객으로 오세요의 포맷이었었는데 이 아이텍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이텍이 가진 역사성을 확보하면서 그 장소가 이제 올해가 한국인 것이기 때문에 그 프로토콜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텍은 모든 세션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 국제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서 국제 커미티 심사를 받고 이제 세션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세션에서 발표를 하실 분, 그렇죠. 올 9월에 한 30개 정도 세션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세션에서 본인의 발제와 발표를 이끌어 주실 분들의 제안을 받는 시기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국제 커미티나 시민위원회 프로그래밍위원회 심사를 거치면 제 생각에는 한 4월 중순 정도에 이제 세션 기획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어떤 분들이 어떤 주제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실지가 정리가 되면 4월 중순 정도에는 실제 내가 세션에서 발제는 하지 않더라도 이 행사에 함께하고 싶으신 이제 일반인 소위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등록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부터 이 아이텍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이 세션을 이끌어 나가실 세션에서 이제 본인의 경험을 나누실 분들에 대한 공모 프로포저를 받는 기간이고 4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함께하실 모든 분들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될 것이 예정임을 먼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네. 발표라고 하시면 네. 혹시 프레젠테이션만 해야 네. 되느냐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 역시 얽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PPT로 연구를 발표하는 연구자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자신의 사례를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로서 발제를 하기도 하고요. 꼭 반드시 PPT를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티칭 아티스트들은 워크숍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 워크숍이 본인이 원래 특정 대상에 대해서 했던 것을 다른 티칭 아티스트들이랑 해봄으로써 피드백을 받기 위함도 있고 뭔가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같이 좀 개발해 주십사 하는 과정으로서 본인이 디자인한, 고안한 워크숍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발표에 포괄되는 것이 굉장히 넓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비슷한 고민과 실천을 하고 있는 동료들과 뭘 나누고 싶으냐, 어떻게 나누고 싶으냐, 그게 그 발표 안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좀 더 다양한 기획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떤 전문적인 워크숍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한때는 그런 논의도 있었어요. 아예 PPT를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되게 뻔한 발제와 청중이 돼버리니까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청중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거고요. 같이 역동적으로 뭔가 논쟁을 하건 또 대화를 하건 아니면 활동을 하건 이런 형태를 굉장히 지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 갖고는 잘 안 그려지는데 라고 오히려 제안을 주시면 또 저희 그 커미티나 또 해외에 계신 저희 연관된 커미티 멤버들께서 같이 고민해서 함께 논의하면서 그거를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넓은 선택지가 네. 주어져서 더 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이번 아이텍5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요. 사실은 지난 화요일 밤에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와 아르떼 365 회원들 대상으로 이제 아이텍에 대한 안내가 나갔어요. 근데 이제 이틀이 됐잖아요. 근데 거의 역대급으로 조회수가 0인가요? 그럴 줄 알았으나 이 주제에 대한 주제의 의미, 주제에 대한 해석에 대한 글의 기사에 대한 조회수가 한 지금 1,700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 정도 기사를 많이 읽으시면 댓글이나 질문이 엄청 있으시거든요. 근데 0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지금 엄청나게 이들이 무슨 의도일까를 스터디하고 계시는 건지, 뭐 일단 계속 읽어보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은 3회 아이텍 행사에서 이제 한국 유치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2018년부터 이것을 이제 국내에서 의미 있게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었고, 그런 맥락에서 주제도 이제 우리의 지난 활동과 작업들도 성찰해 보면서 또 다른 미래를 또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된 건데요. 그 개념이나 주제나 워딩이 굉장히 아직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문으로 또 먼저 얘기하면 예술은 어떻게 세상의 눈을 바꾸어 가는가. 예술가와 예술 교육가의 사회 속 실천과 도전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이텍 4 뉴욕 대회에서 한국을 유치할 때 이미 주제를 Boundaries into New Pathway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하고 더 세부적인 걸 준비했는데, 이 영문 주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많은 고민 끝에 나온 또 대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좀 영문 타이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서 국문과 세부 주제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네,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컨셉은 Boundaries into Pathways라는 형태로 저희가 이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을 왜 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어려운 얘기나 난해하고 추상적인 얘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막혔던 길을 뚫는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는 위험하게 약간 방치된 것들을 잘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영역, 그것이 구획되어 있건 아니면 또는 보호되어 있건 혹은 언젠간 없어져야 되거나 극복돼야 되건 간에 다양한 영역들끼리의 소통과 또 협업이나 또는 새로운 모색,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다양한 바운더리들이 하나의 길로서 바뀌어 나가는 것들로 예술교육의 테마를 잡았어요. 다만 여기에 모든 바운더리는 다 나쁘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켜야 되거나 보존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 우리가 극복을 하거나 넘어서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서로 매개해야 되거나 소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술과 예술교육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큰 대주제를 잡았고요. 국문에 대해서 그 대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두 가지 길에서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이 아이텍이 걸어온 길에서 지금 얘기돼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예술가와 예술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서 좀 앞으로 진보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뭘 논의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고민했던 것 같고, 그 시점에 이제 뉴욕에서는 아티스트 에서 인스티게이터, 그러니까 정말 매우 적극적인, 약간 리더라고 하기엔 너무 약한, 어떨 때는 주동자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하는 어떤 촉발하는 어떤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갔었고, 그 전에는 또 사회 혁신, 변화에 참여적 예술가라는 걸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고민을 할 때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뭔가 보이는 경계들에 대한 문제도 다른 여러 국가들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제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경계들로 인해서 갈등들이 의외로 굉장히 짙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서 예술 교육, 예술의 참여적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랑 맞닿아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 그게 그 역할이 있다라고 많이들 믿기 때문에 또 그런 미션이 주어지기도 하죠, 과제로서. 근데 그랬을 때 또 예술 쪽에서는 우리가 도구야? 라는 어떤 그런 반응들도 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왜? 이게 꼭 해결을 해야 돼? 답을 줘야 돼? 라는 그렇죠. 건데, 사실 예술은 그것이 아니고, 예술이라는 거는 언제건
사람들과는 항상 상호성을 가져왔는데 그렇다면 그걸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고민에서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길로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더스 앤 바운더리스가 같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계도 있고 영역도 있고 이게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새로운 길을 만든다라는 것도 꼭 예술가가 답을 내는 길이 아니라 보는 차원에 따라서 그 경계나 영역이 어떤 경계, 어떤 영역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pathways 역시도 그 길 역시도 비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바꿀 때 세계의 눈, 그 세계는 개인의 눈이기도 하고 사회의 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어를 조금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직역을 하지 않고 네. 예술은 어떻게 세상의 눈을 바꿔가는가.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세상 인식의 인식에 해당하는 그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술가와 예술교육가의 그냥 실천과 도전이 아니라 또 사회 속의 실천과 도전 이 심사숙고해서 또 여러 회의를 거쳐서 도출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혹시 부연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 혹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관행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은 문화예술교육이 하나의 정책 용어로 시작을 해서 지금 자리가 잡았지만 이 용어가 필요했던 이유는 기존의 예술교육이 굉장히 예술 중심의 예술을 위한 예술로 약간 자기들 스스로가 바운더리에 갇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작업은 사실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고 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요구와 도전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예술교육가라고 칭하거나 혹은 뭐 예술교육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미 단순히 예술가로든 혹은 교사로든 많은 부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중첩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굳이 구분하고 나누기보다는 우리의 공통분모를 찾으면서 더 확장해 나가자라는 뜻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거나 혹은 향후에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일단은 이제 진흥원을 아시고 진흥원의 사업에 함께 고민하거나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의가 그동안 진흥원이 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뭐 세상에 전혀 다른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다 거의 맞닿아 있는 이제 세부 주제의 도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러닝, 로컬 앤 노마딕, 피스 앤 리컨실리에이션 이 세 가지의 세부 주제를 도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어떤 접점 지점에서 이 생각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언러닝이라고 하면 이 타 학습을 하지 말라는 건가, 새로운 방식으로 알아가라는 건가,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게 그럼 여지껏 내가 예술교육자, 문화예술교육 실행가로 해왔던 것과는 다른 논의인가, 뭐 이런 고민이 드실 것 같아요. 그 전에 먼저 하나 그냥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문을 그대로 직역하지 않은 이유는 그 영문으로서 그들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과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었을 때는 조금 오해나 서로의 해석에 혼란들이 좀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어떤 환경과 문화와 또 이해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애매한 용어는 굳이 번역하지 않거나 혹은 그거와 연결되는 다른 개념과 함께 연결을 해보자 이런 뜻이라서 굉장히 불친절하거나 무성의한 국문 설명이다 혹시 생각하신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고심이 있었다고 좀 양해 바라고요. 네. 그쵸. 저희가 이제 바운더리스 앤 보더스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했고 이제 예술이 특히 그 경계를 좀 달리 볼 수 있게 한다라는 그 고민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언러닝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고 예술이 그래서 뭐를 우리의 개인 삶에서 뭘 변화시키지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 나왔던 거는 결국은 내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것, 학습도 좋고 깨우침도 좋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어떤 자극이나 모티베이션이나 아니면
동기부여나 아니면 뭔가 촉발을 하거나 뭔가 공감을 하거나 나와 다른 것과 이런 것들이 예술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이런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막 찾아보다가 그게 언러닝이랑 맞닿아 있고, 특히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새로운 학습, 새로운 이제는 AI가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인간은 무엇을 학습해야, 어떤 인간의 역량이 가져가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을 때 예술이 바로 그 지점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언러닝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언러닝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언어인데 어디선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 좀 학자마다 아니면 쓰이는 새마다 정의들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제까지 배웠던 거를 의도적으로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마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 지워버린다라기보다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이 예술 작업하듯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 얽매이지 않으면 그럼 어디서 답을 찾냐, 그 다음 나아갈 길을 어디서 찾냐라고 하면 예술가들은 자신에서 찾잖아요. 계속 성찰을 하고 리서치를 하고 반복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예술교육의 프랙티스들은 너무나도 많고 이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실천은 해오셨지만 그것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언러닝일 수 있는, 포괄하실 수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해봐도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언러닝을 뽑았습니다. 로컬과 노매딕은 로컬 앤 노매딕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뽑는데 꽤 많은 현장의 전문가들이랑 인터뷰들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술가들이 예술교육 작업을 국내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많은 다른 지역에서 예술교육을 하는데 그 지역성과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자신의 어떤 문화적인 이해나 배경과 이것을 같이 교감해가는 그런 과정?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노매딕한 어디나 이주성을 갖고선 이동성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에 굉장히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술을 하는, 예술에 대한 접근, 또 예술에서 단련된 어떤 방식들이 있었던 것 같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컬 그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술가가 이주 예술가로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도 그 지역의 예술가가 함께 협력했을 때 그 지역 예술가가 끌어올 수 있는 그 교감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더라. 그랬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예술 교육의 이동성을 고민을 할 때 이런 프랙티스의 이런 실천들이 교류되고 같이 협력될 텐데, 그러면 이 안에서의 어떤 보편성, 왜 기생충 봉준호님도 커머널리티를 얘기하셨잖아요.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와 또는 그 로컬의 매우 지역성을 병행해야 되는 이 지점들을 그럼 실천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냥 아마도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이미 체화돼서 하시고 계실 텐데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주제를 뽑았습니다. 피스 앤 말씀하시죠. 네. 예, 그 첨언해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이게 얼핏 들으면 또 평화와 화해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 예술과 예술 교육이 저희가 설명한 것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게 다야? 다른 건 없어? 또 새로운 도전은 없어? 이거밖에 못해?라고 하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굳이 문법으로 얘기하면 동사에 가까운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동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주제를 고려하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회와 4회 때에 걸치면서 그런 예술가들의 어떤 사회적인 참여, 또 예술가들의 어떤 사회적인 책무, 또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능동적인 어떤 태도와 행동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거기서 또 하나 예술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것은 뭐냐면 무조건 그냥 화해하거나 무조건 갈등을 봉합하지 않은 뜻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과 이 사건들과 이슈들이 혐오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이슈들 안에서 위안을 주거나 협력을 이끌게 해주거나 하는 역할도 또 예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또 다른 측면들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술가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조건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런 갈등들을 갈등으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기한 갈등들이 어떻게 또 다른 형태로 다른 형식으로 그것이 다시 화해가 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요즘에 이제 기생충이 굉장히 핫한 이슈라서 늘 말씀하지만 그 영화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회 문제점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는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서로를 포용할 것인가, 다름을 포용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술가나 예술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고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러닝도 그렇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의 특성상의 어떤 고유성 혹은 보편성의 사이에서의 조율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는 사회에 긍정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포용을 그리고 공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왔던 작업들 또는 소개하거나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것들을 어디에 더 잘 어울리는가를 고민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언러닝에 제가 약간 빠뜨린 게 있어요. 언러닝의 주제는 그러했는데 더불어서 이런 프랙티스를 하는, 실천을 하는 예술가나 예술교육자는 스스로 언러닝을 어떻게 하느냐도 이 세션에서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EBS 같아지는데 주제를 얘기하다 보니 답글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 어디서부터 네. 무슨 네, 제가 고민해봤더니 코멘트를.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도출한 건 현장에서 하시는 실천에서 끌어온 거거든요. 그걸 쭉 담아서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개념적이고 또 그 네. 개념을 설명하려다 보니 너무 너무 EBS적인 어려워요. 것 같은데 사실 실천하고 계시는 것들을 그냥 담아놓은 그냥 바구니인데 그게 좀 한편으로는 좀 열려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나름 해석하시고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이게 언러닝의 정의, 뭐 로컬 그게 루머의 중요한 게 정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라 네. 자기 작업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해석은 얼마든지 네. 유연할 수 있다는 예. 거고, 이제 굳이 촌스럽게 한 뎁스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제 언러닝에 관해서는 이제 예술가가 생각하는 방식, 예. 예술가가 사고하거나 바라보는 그런 태도, 시각 이런 것들이 뭐 협의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혹은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더라도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이제 만나고 같이 작업하면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뭐 이런 또 고민으로 좀 질문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로컬 노마딕은 저희 뭐 이제 정책에서는 지역 분권화의 이슈에 따라서 이제 지역성에 대한 게 또 큰 화두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로컬이 반드시 그 지역성은 아니지만 그 이제 최소한의 어떤 공통 분모로서의 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나 태도, 그리고 그 특정 지역에서 특정 환경에서의 어떤 작업들에 대한 또 차이, 입장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너무 제가 1차원적으로 해석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그 3번 주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뭐 서울 어젠다 3번에도 나와 있긴 한데, 사회 문제, 뭐 사회 도전 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교육.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예술 교육이 이 시대의 어떤 이슈나 현안, 뭐 생태, 젠더, 혐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술 교육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예술 교육가들은 그런 동시대 이슈를, 현안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뭐 이런 것으로 조금 구체화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직원으로서 이제 조금 이제 이쪽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 개념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열려 있고 해석의 여지가 예. 네.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이 안에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앞으로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 그러면 그 안에 이 세 갈래의 얘기들이 마치 뭐 주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엉켜 있기도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업 또는 하고자 하는 작업들에 대한 고민 또는 어떤 가능성 혹은 또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견이 필요하거나 그걸 담아주시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업에 대해서 출발하셔서 나의 고민, 나의 궁금증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해 주시면 굉장히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제를 나눠놓은 이유가 그 주제의 어떤 뭐 의미나 좀 발전을 같이 도모하자가 아니라 모여서 얘기를 논하고 싶은데 비슷한 고민과 비전을 갖고 있는 예술가가 만나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세션 구분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로컬과 노매딕에 대해서 논해라고 이제 자칫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점이 어떤 정책이나 기관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예술가의 뭐 일상적인 활동과 또는 예술 작업에서의 성찰 이런 것들에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이 주제가 그것을 뭔가 논할 수 있는 경지에서 바라바라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이랑 논하고 싶어로의 관점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장치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맞습니다. 네, 얘기를 비슷한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지점으로서의 네. 주제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사는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아니세요? 고민 어떤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작업가로 활동을 하면서 근데 지금 또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도 이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난 작업가로서 내 정체성을 자꾸 놓쳐가는 건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면서 어떻게 우린 조율하거나 또 개선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 그런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행사에서 좀 다른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지만 조금 다르게 우리의 행사로 만들 수 있는 현장의 일부 전문가들이 그걸 대변해 주는 역할들을 프로그래밍 세션에서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방식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안을 공모를 여러분들 및 전 세계의 예술가들이 공모를 해주시면 이 주제에서 어떤 예술가들이 만나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좋겠다를 조금 큐레이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큐레이팅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작용을 해요. 제안하신 분은 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지만 여기에 비슷한 제안을 해주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면서 우리의 행사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6일까지로 연장이 1차 돼서 그 국제 공모 제안을 3월 6일까지 받게 되는데 사실은 공통 언어가 영어다 보니까 이 제안서도 일단은 이제 영어로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이후에 이제 국제 커미티나 이 리뷰 패널들에 의해서 심사가 되고 또 이제 말씀 주신 국내 프로그래밍 위원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세션 기획이 될 텐데요. 아마 지금 그런 문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쓸 게 너무 많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꿀팁을 알려달라. 여기에 내가 어떤 부분을 좀 부각하고 집중해서 쓰면 내 의도와 이 열정과 갈증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좀 질문들이 꽤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서미션 이 항목을 중심으로 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거나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쓰면 좋겠다를 주시면 아마 3월 6일까지 작성하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의리의리하게 이렇게 온라인 화면까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이 서미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조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앞부분의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넘어가고 여기에 이제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의 작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도 뭐 하나가 그냥 허투루 들어간 항목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그 의도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지 좀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설명을 주시기 전에 이제 일단 왜 이렇게 질문이 많을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 때와 사회 때 이제 작성하면서 너무 많어, 막 귀찮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조금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텍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실천가들의
모임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폰서나 공공기관의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신 행사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또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데 어떤 분이 오는지를 모르고 감히 행사를 진행하거나 세션을 맡기거나 세션에 들어간다는 건 조금 서로에게 결례다. 그래서 좀 더 결을 맞춰가는,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좀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끊임없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까지 뭐 하십시오가 아니라 계속해서 논의하고 또 그걸 존중하고 서로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션 때는 당연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여러분들의 세션들이 더 빛이 날 수 있고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먼저 할까요? 당신과 당신의 작업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얘기를 한 것 안에 또 몇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죠. 현재 어떤 티칭 아티스트 워크, 여기서 티칭 아티스트 워크 영어로 이렇게 썼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넓게 이제 생각하셔도 되고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 뭐냐, 어떤 유형의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물었고, 앞으로의 계획하고 있는 작업이나 아니면은 목표, 궁극적으로 뭘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실천들을 하고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원하시면은 이제까지 작업들을 볼 수 있는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미지를 넣을 수 있겠는데, 이게 어떻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이 주제를 제안을 했을 때 물론 주제 내용을 제안을 하고 그 주제가 왜 어떤 지리에서 자기 지리에서 나왔는지를 주제에서 콘텐츠에서 제시를 하시겠지만, 이 사람을 통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삶에서 어떤 자기의 활동에서 고민에서 이런 것들이 연관되었나를 봄으로써 좀 진정성도 볼 수 있고 그 고민의 결도 볼 수 있고 맥락도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작성할 땐 정말 깊이 묻네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호주에서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제 세션들에 막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이제 프로그램 커미티에 계셨던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또 제가 이제 거기에 관심 중에 아티스틱 인터벤션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썼었어요. 그랬더니 또 아티스틱 인터벤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했지, 여기에 호주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만나볼래 하면서 엮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매개하시는 데에도 활용이 되고, 당연히 이 프로포잘을 아마 경쟁률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분이 좀 더 기여하겠다, 이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리드를 했을 때 그분에게도 또는 거기에 참여하는 여기 동료들한테도 더 기묘한 발제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겠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그 책 모임이 뭐죠? 자기 관심 분야, 트레바리 같은 경우에도 네. 그 관심, 뭐 책을 관심 매개로 있는 책. 하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뭐 의견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고민도,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죠. 적극적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네. 이러한 이제 자기 관심 분야, 자기의 작업,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 개의 주제에 대한 어떤 공통 분모들을 가지고 이 안에서는 진짜 발제자와 참가자,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다 동등하게 그렇죠. 그게 상호 교류라는 것이, 상호 학습이라는 것이 정말 동등하게 역할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또 이런 정보가 그리고 이런 정보를 받으면 저희도 잘 서비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관심 분야의 분들이,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고, 뭘 하셔라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관계 맺으실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텍이 계속 이 분야를 오래 해오신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커뮤니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그냥 뽑아서 뭐 세션을 이렇게 나누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왔을 때 이런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을 시키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세션 밖에 통로에서 이런 소위 말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잘 경험이 적거나 생소한 사람들에게는 좀 더 그런 거를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멘토링 역할도 하시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같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작업하는 동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 아이텍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자 또 멋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행사가 2년마다만 열리다 보니 네트워킹을 연결을 해놔도 유지되는 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조직이 느슨하지만 어떤 연대의 이 명칭을 컨퍼런스로 끝났었는데 콜라보레이티브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고 아이텍의 C를 네, C를 명칭을 바꾸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자발적으로 지금 커뮤니티, 그러니까 리더 그룹은 있었는데 좀 중간 그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협력과 연대를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활동이 또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오프라인에서 다 모여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웨비나를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이게 그냥 어떤 과정에서 한번 불을 지펴주는 행사? 페스티벌 같은 그런 행사로 점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 있는 예술 교육을 실행하는 분들의 연결고리 네.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럴 수 근데 있는 2년에 한 번씩 그 힘을 뭉쳐내는 그쵸. 네. 그런 계기. 너무 또 섬이 길어지면 다시 사그라들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맥락에서 이제 어떤 질문과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지는 네, 그런 맥락에서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네, 어떤 질문을 갖고 오는지도 말씀을 주실까요? 저도 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한 두 분한테 바로 밑에 있는 What questions do you have? 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간혹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저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보니 약간의 뉘앙스가 달라지는데 내 작업에서 나 궁금한 걸 질문하라는 얘기인지 이 행사에서 궁금한 거에 질문하라는 얘기인지 굳이 얘기하자면은 당신은 어떤 화두를 같이 던지고 나누고 싶습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작업에서 내가 가졌던 고민들이 한마디로 이런 화두를 한번 던져보고 즉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라고 내가 결론 내리고 마침표를 찍기보다는 끊임없이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질문의 형태로 자꾸 사고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방식은 다른데 어쨌든 화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어떤 동기, 어떤 의도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화두. 그렇죠. 사실은 위의 질문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질의를 스스로 하기에 너는 그런 작업을 해? 그 근본을 묻는 게 사실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나는 뭘 고민하고 사는 사람인가? 그걸 질문의 형식으로 설명해 주셔. 질문의 형식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퀘스천스라고 하는 거는 나는 뭐 때문에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이제 공모 내용을 제안하실 건지가 있고 특별히 그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세션 포맷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특히 강조한 것이 어떻게 참여자와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장치나 전략을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특별히 또 신경을 써서 물어봤거든요.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여기를 먼저 할까요? 그거 먼저 하죠. 네, 항목이 이제 파트 1의 델리게이션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오면 프로포징 콘텐츠랑 프로포징 세션 포맷 형식과 또 어떻게 참여자들을 참여시킬 거냐의 어떤 전략을 써라라는 큰 두 파트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내용에 대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제안을 조금 형식보다는 어떤 질문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박스 안에 질문으로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이런 발표를 할 거야, 또 나는 이런 워크숍을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런 아젠다를 세우고 사람들의 디스커션을 끌어낼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질문들에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이게 왜 본인한테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작성해 주십사에서 질문들을 넣어놨으니 이 질문에 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는 내 내용을 어필할 건데 그 안에서 혹시 이 세 가지 질문도 다루고 있나라는 것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전략이요. 네, 형식과 전략 관련해서. 보통 이런 거 하게 되면 제일 흔한 방법이 PPT 띄워서 내가 이런 걸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 잘했어 수고했어 이러고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원하는 방식은 그게 잘했든 못했든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굉장히 우리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체적인 개요라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고민, 순간들로 자꾸 끌어들이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거대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써놓은 대로 그날 꼭 그렇게 발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 뭔지, 그거를 말의 형태로 풀어낼 건지, 또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이제 움직임이나 워크숍의 형태로 할 것인지, 혹은 시각적인 이미지들을 활용할 것인지, 뭐 청각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다양한 이미지를 하겠다가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달라. 그래서 똑같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그거를 나열하다 보면 내 생각이 좀 정리가 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두 대회에 걸쳐서 해보면서 막상 이거를 쓰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야 될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거기에 저희가 심지어는 어떤 구체적인 시간, 그 다음에 다양한 참여, 나 혼자 할 것인지 아니면 여럿이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명시하도록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지금 막 그 질문이 들어왔다고. 아, 그래요? 발표는 혼자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맞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의 경우에는 제가 이걸 이제 지원해 보시라 했더니 자기는 상대적으로 영어가 그렇게 능통하진 않다고 느낀대요. 알아듣는 건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자기의 지인과 함께 팀을 짜서 같이 발제를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영어가 잘 안 되셔도 예술가들끼리 영어가 돼가지고 술 먹고 친해지고 막 끌어안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몸으로든 어떤 시각적 이미지로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언어를 가급적 배제한 형태의 소통도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고 그게 예술이 잘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다 모든 세션에 통역이 들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제공하기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원로에 해당하시는 이런 그 커미티에 계신 분들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또 그것들을 조율해 주시거나 또 도와주시거나 또 어떤 설명을 해줄 때 약간 옆에서 지원을 해 주시거나 이런 일들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상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내가 영어가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어느 건 좀 힘드니까, 그러면 어떤 보완책이나 대응책이 있을지를 또 이 심사 결과를 통해서 제안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듬어지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언어의 제약 때문에 이 너무나 맞아요. 소중한 경험과 이런 작업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지 못할까봐 이제 그 언어의 장벽을 최소화하려는 여러 장치들은 고민 중인데요.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뭐 동시 통역을 제공한다, 숫자 통역은 어렵고, 일단 천명한 것은 공식 언어는 영어. 하지만 이제 어느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서포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조율이 되면 현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을 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말씀 중간 중에 저한테 마침 또 디지털 컨퍼런스 관련해서도 질문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디지털 컨퍼런스가 막 어마어마한 동시 지구 반대편 분들과 이 같은 세션에 참여한다,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설명 주시면 어떨까요? 한국이 또 디지털 강대국이라는 기대가 매우 네, 기대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커뮤니티.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오고 싶고 이 콜라보레이티브의 일부이지만
국가적 상황이나 아니면 비자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못 오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길을 좀 미리 모색해 놓는 게 좋겠다라는 저희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디지털 컨퍼런스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발제를 하는데 사실 디스커션까지는 활발하게 참여하시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동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발제는 좀 같이 할 수 있게, 그리고 디스커션도 가능하면은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모색하겠다 해서 지금 프로포잘도 디지털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함께 넣어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나는 여기서 벌어지는 몇 개의 세션에 한해서 네, 세계의 어느 국가에서 뭔가 사전에 협력을 맺는 네. 몇 개의 군대에서 동시 또는 녹화된 것을 방영을 하고 거기서 디스커션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네, 그리고 지금 공모 제안을 하실 때 어쨌건 그런 항목을 체크하게 돼 있어서 그게 그 내용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디지털 컨퍼런스의 수위나 규모를 구체화시킬지는 아마 세션들이 좀 기획하는 과정에서 또 그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까 안내가 잠깐 됐었는데 일반 참가도 가능한가요? 물어주셨어요. 네, 일반 참가를 지금 프로포설 하셔서 억셉트 되시는 경우 모두 다 4월에 완전한 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기간이 4월에 다시 열릴 거예요. 현재는 발표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를 안 하더라도 꼭 여기 행사에 참여해서 n분의 1로 계시고 싶으시다 한 경우에 4월에 다시 4월 첫째 주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네, 4월 중에 안내가 나갈 텐데 이제 네. 이 소위 말하는 일반 참가라는 용어에서 오는 네. 그냥 옵저버로서 그 행사를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것으로서의 참가자는 사실은 이 아이텍에서도 많은 부분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행사고 여기에 뭐 전 세계에서 오는 저희가 한 250명 내외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3일 동안 굉장히 아침부터 밤까지. 밀도 높은 협력과 관계 교류와 형성도 관계를 이루어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 이제 저희가 어떤 세미나에 관람객으로 등록하는 그런 개념의 일반 참가자의 비율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또 행사의 특성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서미션 관련해서 이건 약간 설명을 네.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발제하고자 하는 세션이나 워크숍에 대한 제목을 맨 나중에 쓰시게 돼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도 이런 고민들과 내용들에 대한 또 전략, 시간, 또 같이 할지 말지 이걸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래가 정리되면서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순으로 배치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세션들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굉장히 흥미로운 세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시게 되는 경우는 아마도 그랬을 때 결국은 모두가 다 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투표나 또 논의를 통해서 거치는 경우는 아이텍에 참여한 분들이 이분의 세션을 보면서 이런 자극이나 어떤 도움이나 어떤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이분들이 또는 발제하신 분들도 자기의 나라나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가셔서도 내가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그게 이런 어떤 변화나 자극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 파급 효과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것들이 남들에게도 어떤 의미와 어떤 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지를 좀 강하게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또 개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텍5에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과 이런 질문을 갖고 참석했을 때에 나는 어떤
것들을 기대 효과와 베네핏으로 또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건 물론 각자의 몫이겠지만요. 이게 지금 익숙치 않은 것이 이 세션의 발표 기회를 갖는 것도 국제 공모 프로세스를 통해서 되고, 그렇게 선정이 돼도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등록비를 내야 되는 것이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은 학술대회가 아닌 이상 아주 일반적인 그 행사 성격 아닌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아이텍의 그 맥락 안에서 저희가 그 어떤 원칙이나 규정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행사 특성을 또 유지해 나가야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 저희가 외람되지만 어떤 거를 기대하실 수 있다고 그래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이제 저도 사실 그게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되게 생소하거나 어색한 지점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아이텍이라고 하는 행사는 전 세계에 우리와 같은 고민, 같은 일,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있구나, 잘 살아있니, 어떤 일 하면서 살아있니, 이런 일 하는 건 어떠니 하는 모임을 갖는 약간 축제 같은 또는 일종의 재충전을 위한 휴양 같은 자리입니다. 이거랑 비유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동창회를 가시는데 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고 위안을 얻고 또 힘을 받고 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누가 뭐 정말 재벌 2세가 동창회장이 아닌 이상 우리 다 같이 회비 내고 맛있게 같이 저녁 먹으면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텍이라고 하는 이 기구 자체는 우리나라처럼 공공기관이나 어떤 정부 스폰서가 하는 기관이 아니라 민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만들고 지금 진행하시는 분들 역시도 지금 많게는 연배가 60, 70대가 넘는 분들 계신데 다 자비로 돈을 모아서 등록비도 내고 항공료와 체제료까지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오십니다. 이걸 하나의 축제이자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창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내가 이거를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유형적인 가치가 아닐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얻어가는 것은 바로 나의 든든한 동료들, 내가 하고 있는 작업들이 올바로 되고 있음, 이런 대한 아마 자극과 자긍심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등록비를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아이텍 행사이고, 우리 진흥원은 이걸 보다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거나 한국 분들을 많이 소개할 수 있게 이런 서포트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게 등록을 해야 되는 그 등록비는 아이텍 계좌로 들어가서 다시 그것이 뭘로 되냐면은 우리보다 더 어렵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기 힘든 예술가나 예술교육가들을 위한 장학금 형태로 이것이 전액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누가 뭐 특혜를 받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와야 되냐를 또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참석했을 때 그들은 어디서 잘 왔다라고 느끼는지를 이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보면 그 어느 스테이지에 본인이 있느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예술가는 정말 나만을 위한 예술을 해오다가 이제야 조금 관심이 가는데, 관심이 가서 작은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는데 이게 본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맞나? 내가 예술가로 확신이 없는데 두드려보고 한번 보겠다라고 온 예술가. 그래서 먼저 간 길들을 공유받고 또 그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자기의 길을 좀 검토하는 예술가도 있었고, 어떤 예술가는 정말 오랜 기간 티칭 아티스트로 링컨 센터랑 뉴욕필의 티칭 아티스트로 있어 왔는데 뭔가 목마름이 항상 있는 거예요. 나는 음악만 했는데 좀 더 새롭게 계속 거듭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정말 10년이 넘은 경력을 갖고도 반짝거리는 눈으로 보고, 특히 이제 저희가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기회를 주는데 국제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그랜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그랜트에 어플라이, 이분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해서 한국의 음악가랑 공동 작업을 또 한 기회를 얻고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왜 우리가 돈을 내고까지 와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그리고 오느냐, 이제까지 왔느냐, 비행기 값과 뭐 이런 것을 다 내고 왔느냐 하면 그냥 항상 learn 언런의 그냥 그 과정에 예술가들이 계속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기에서 많이 오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익숙치 않은 어떤 문화와 방식이긴 하지만 저희도 사실 우려했던 부분이긴 한데 또 어떤 분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거나 의견 주신 거는 이게 한국에서 안 열렸으면 내가 가고 싶을 경우에 네. 어쩌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됐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국에서 또 이런 기회를 조금 더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을 또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서 네, 저희가 하여튼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논의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국내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분들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장치들은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꼭 이 세션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얼만큼 이제 세션이나 참가자가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학생에 대해서 또 프리랜스 예술가에 대해서 계속 조금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규정들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공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절찬리에 공모 접수를 받고 있고 3월 6일까지 연장이 된 거죠? 네, 3월 6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itech5.org에서 이게 중간 저장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이 많은 내용을 다 쓰셔야 되는 건 아니니까 고민하시면서 또 오늘 주셨던 몇 가지의 아이디어나 팁들, 의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3월 6일까지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거의 지금 예상한 시간보다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네. 혹시 이런 공모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또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완벽하게 모든 칸을 꽉꽉 채워야만 된다라는 부담을 갖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완성된 인간이 아닌데 하면서 조금씩 나아져 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텍이 저는 되게 좋은 것이 여러분들이 주신 제안서를 보면서 무조건 이건 됐어 안 됐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이 가진 장점을 발견하고 그걸 어떻게 더 극대화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가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최대한 담아는 내되 무슨 구미에 맞게 어떤 취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 저는 이 기회에 꼭 참석하셔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냥 구경만 하실 수는 없고요. 같이 즐기시고 굉장히 유쾌하고 신나고 또는 눈물바다가 되기도 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기 드문 인생의 3일간이 되실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한국의 많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천가들을 좀 많이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잘해주셔서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9월 행사가 있기까지 이제 중간중간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한 안내나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 네,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한 1시간 20분 정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이제 편집 작업을 거쳐서 다시 서비스가 될 예정이니까요. 네, 3월 6일까지 많은 제안, 공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